네, 특별 대담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국민소통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국민소통특위는 이제 저희 지도부가 들어오고 나서 좀 기획된 이제 특위고, 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당심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그동안 보면 당심과 민심을 분리하고 당심을 좀 폄하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네. 당심 안에 민심이 있는 것이고 당심을 바탕으로 우리의 가치를 바로 세워서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네. 지금 우리 당이 이 민심이나 당심을 청취하는 채널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엇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된 방향에서 접수하지를 못하고 있다. 네. 네, 왜냐하면 사실 국회의원분들도 레거시 미디어를 주로 보잖아요. 그래요. 이게 민심인 줄 아는 거예요. 아하. 이거 심각한 거죠 지금.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SNS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대다수가 떠나버린 페이스북을 쥐고 있고, 아하. 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어 있는 지금 민심이나 당심들을 지금 청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 잘못됐으니까 아웃풋이 계속 잘못 나간다. 아하,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민심 혹은 당심을 우리들이 청취해내고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분석해낼 때에야 우리가 맞는 정책도 짤 수 있을 것이고, 네. 더 당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고,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 국민소통위원회 같은 경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귀 기울여 듣자, 그리고 민생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기울여서 듣자라는 것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뉴 미디어, 여기에 네. 우리 장동혁 대표가 당선 당시에도 이 소감을 얘기했지만은 뉴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의견이나 그리고 이러한 민심을 통해서 지금 당에 갈 방향을 좀 정하자라는 게 예.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이제 뉴 미디어를 통해서도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그래요? 이거 좌팔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이.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파 유튜버나 지금 옳은 소리를 해도 이거 다 고소고발 당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좌파 유튜버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좀 발췌를 해서 이에 대한 법적 부분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좀 대응을 하고자 한다는 게 두 번째이고, 또 세 번째는 지금 뉴 미디어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다라면 참 좋겠는데 네. 지금 사실은 좌파들은 여기에 유튜버만 해도 극우 유튜버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들은 다들 김어준 그 가짜 뉴스 공장이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들까지 대선 후보까지 다 거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본인들이 하는 거는 지금 정당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극우 유튜버한테 가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서 백전백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뉴 미디어 채널들과 당과의 소통 범위도 넓히겠다라는 취지에서 네. 이게 지금 기획을 올렸고 기획이 되어진 특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에서 좀 저희들이 멤버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특위 위원들이 구성되고 나면은 이때까지 보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특위들이 임명받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하는 특위들이 많지가 않다. 아하, 여기 위원회들이. 그리고 물론 열심히 하는 곳들이 몇 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위촉장을 받고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일할 사람 위주로 모으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자리 뭐 명함 하나 주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일할 사람, 이 사람 스펙 없어도 되고 뭐 전력이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진짜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특위 구성원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특위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말씀 들으면서 그 패널 인증제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라고 하는 게 늘 쌍방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국민의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민심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점에서 그 패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 패널들이 그동안 다 자기 정치하고 개보 정치에 그 악용하면서 당을 사당화하는데 앞장섰
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거 한번 싹 정리하자는 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요청이 높은데요. 지금 이게 제가 최고위가 되고 나서 첫 최고위 발언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네. 패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또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패널 인증제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정치대당 같은 경우는 좌우 패널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좌우 패널 균형을 맞추라고 했더니 좌파 패널을 불러놓고 여기엔 우파의 탈을 쓴 패널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러고 나서 좌우 균형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꽤 큰 레거시 언론에 영향력이 있는 분 그 안에서 네. 만나서 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지금 균형이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계엄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 계엄이나 탄핵 국면에서 지금 정확하게 반론을 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다. 그럼 이게 지금 균형 있는 토론이 되느냐. 그럼 지금 좌파들처럼 이것을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사람과 우파의 탈을 썼지만 우파의 입장을 썼지만은 여기랑 똑같은 주장을 할 사람이면 이게 지금 어떻게 토론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시청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길래 이론이 누가 보냐. 누가 보냐. 이론이 누가 보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본인들은 균형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진단할 때는 원하는 방향대로 대중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지금 이거는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엄은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제외시키고 여기에서 토론을 하려고 한 거지 우리가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동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틀린 것을 규정해 놓고 지금 이거를 방송국에서 나 이거는 틀렸어라고 규정을 그런데 하고 직원들이 무언자격으로 이거는 확실히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대중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은 사실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반대 입장인 것 같은 사람을 불러놓고 결국에는 둘이 합의를 하면서 이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레거시 미디어는 앞으로 더 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시청률이 떨어지는 고민을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왜 국민들은 휴대폰만 열어도 진짜 정보가 뭔지를 아는 세상이 그렇죠. 됐는데 예. 국민들을 지금 70년대 80년대 대중으로 인식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더 빠른 속도로 레거시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레거시의 힘을 빼게 하고 있는 게 본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좀 더 방향을 이 능동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여기에서 레거시 미디어도 저는 일부 반성하는 곳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곳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미디어가 지금 뉴 미디어들이 자리 잡을 텐데 뉴 미디어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진짜로 우리가 대체 언론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더 공적인 면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전 뉴 미디어가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당이 그 착착 그 진영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데. 네네. 그 이호선 국민대 대학 법학대학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여기에 그 의결이 난 거니까요. 지금 이호선 위원장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제가 그러고 보니까 3,000%로 빠졌네요. 패널 인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당장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나서 3,000%로 빠졌습니다. 근데 패널 인증 같은 경우도 사실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방송국을 압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시청자들이 볼 때 그러네 저게 지금 좌파 패널과 중좌파 패널이 나와서 지금 토론하는 거구나라는 인지만 해도 이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방송국 입장에서도 전직 누구를 부른다라는 것보다는 현직 부르는 게 훨씬 더 본인들이 당연하죠.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시간의 차이이지 한두 달 내로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왜 이런 패널들 지금 실제로 나와서 당대표를 대놓고 비난하거나 당대표에게 호칭조차도 붙이지 않거나 SNS 등의 당대표를 아예 저격하는 것을 취미 삼아 하고 있는 우리 당에 지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왜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박사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당에서는요 수사기관이에요 일종의. 예. 네, 근데 수사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겠습니까? 수사 없이 처벌을 할 수가 없죠. 네. 윤리위가 재판기관이면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는 일종의 수사기관의 역할을 한다. 그럼 지금까지 지금 해당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도가 심하다. 이거는 지금 분명히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 예. 임명이 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이 차차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한동훈 단계 사퇴를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단계 사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단계 사퇴뿐만 아니라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우리 당에 있는 그 그렇죠. 배신의 흔적들, 해당 행위, 이적 행위들의 흔적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강고하게 그냥 뿌리를 붙잡고서 지금 그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좀 청소, 그러니까 개혁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좀 크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에 지금 이게 의결되기 전에 계속해서 당무감사위원장을 왜 안 뽑냐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네. 그때마다 했던 말이 인사는 속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인사를 지금 급하게 잘못 한 명을 선정하는 순간 이거는 지금 조직 전체가 깨진다. 네. 근데 이건 지금 신중함이 답이지 속도가 답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이호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훌륭하게 잘 선임됐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임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그리고 지금 당무감사가 크게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장수들을 전면 배치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부 규율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방금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규율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다. 그런데 예. 이 규율을 바로잡는 것은 제가 볼 때 장수들을 전면 배치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요. 집니다. 내부의 적 한 명이 외부의 적 100명, 1000명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엄격하게 좀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당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는 일이 또 있겠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이를 그르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 언급을 하면 할수록 저쪽은 더 대비하고 그렇겠죠. 더 강하게 저항할 그렇겠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셔도 제가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규율 내부 규율도 바로 세워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대답으로 제가 예. 가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 앞에서 두 차례에 걸친 장애투쟁에 이어서 동대구 광장에서의 장애투쟁과 대한문 앞에 서울에서 대한문 앞에서의 장애투쟁으로 일단 네 차례의 장애투쟁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이제 안 해보던 장애투쟁이니까 여러 가지 좀 눈에 안 차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야 뭐 해나가면서 진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이 보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치 일정으로 보면 당장 10월 1일이잖아요. 곧 추석 연휴로 들어가고 추석 연휴 끝나면은 10월 한 달간은 국감 기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0월 한 달 동안은 이 원내 투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이 투쟁도 리듬을 타고 가야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 투쟁과 장외 투쟁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도부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장애투쟁 같은 경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장애투쟁을 제가 평가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설익은 과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설익은 과일 먹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시골 생활도 많이 해서 떨감이라고 하는데 감이 있기 전에 떨감을 한 입 베면요 입이 마비가 되고 되지. 마비가 되고 진짜로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모든 혀와 입술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익게 된다면 진짜로 맛있는 단감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더 익으면 정말 설탕보다 더단 홍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이다.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아직 서툴고 그리고 떫은 맛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완전히 찰 수는 없겠으나 이것이 지금 6년 만에 장애로 나오면서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 밖으로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지금 보수 정당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싸우고자 하는 분들은 아직도 소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 장애투쟁
밖으로 한 걸음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볼 땐 한 걸음일 수 있지만 이 나오게끔 하는 한 걸음 뒤에 숨은 99걸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굉장히 힘든 걸음걸음을 옮기고 있고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떨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여기에 더 힘을 실어 주실 때 우리의 걸음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힘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안에서 투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고 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결국엔 작아지는 결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힘을 더 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감 기간에는 국감이 메인 투쟁의 장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장애 투쟁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의견을 당에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당협위원장 위주의 장애 투쟁이라든지 그리고 원외 당협. 원외 당협위원장 위주.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안에서 싸우고 그래요. 여기 예. 원외 당협위원장 뒀다 뭐 할 겁니까? 여기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나오길 원해요. 왜냐하면 나와서 국민들에게 본인을 알리길 원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위주로 투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실제로 2019년도에 저희들은 안에 안 앉아 있어 봤습니다. 2019년 20년도에 혼자서라도 나와서 장애 집회 다 하고 있었어요. 1인 시위라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 1인 시위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중국인 무비자 입국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민주당이 포 부리고 있는 모든 입법 사안들에 대해서 장외에서 1인 투쟁할 것들도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의 방식을 조금 바꾸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내부로의 투쟁과 외부로의 투쟁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두 가지 더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10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국감에 집중할 텐데 저는 국감에서 그 김현지 게이트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을 꼭 데리고 나와야 뭐 게이트가 밝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나와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실체를 드러내도 됐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이따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국감에서 밝혀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김현지가 이젠 탑 1. 네. 네, 그리고 뭐 탑 2, 탑 3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한공항 참사라든지. 네. 예, 그리고 지금 군인들의 계속되는 죽음에 대해서 계속 가리고 덮는 거에 대한 거라든지. 근데 이 몇 가지 포인트 숨기려고 하는 것 안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가장 덮으려고 하는 것은 김현지가 되어버렸다. 네, 그러면 김현지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현지를 어떻게든 안 세우려고 할 것인데 우리들은 여기까지도 지금 충분히 예견해야 되고 세우지 않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한 의혹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증인 요청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혹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사람을 세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문제대로 터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방송 몇 군데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퍼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여기 김현지 같은 경우에 메트로폴리탄 대학이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박사님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네,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사이버 대학을 다녔었는데 여기 이 사이버 대학이 남로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황인욱이 만든 대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연결고리 찾아낼 것들이 분명히 황인욱. 황인욱이요? 네. 저게 남부당 사건인가? 남부당. 네, 남로당 사건 맞습니다. 네, 남부당 사건이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좀 파고들면 황인욱 찾아보세요. 1980년 사건인데. 네.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리고 김현지의 남편 최명수라고 성남 시민모임 소속 세무사 출신입니다. 예, 이전 당시에 같은 빌딩에서 야탐역에 있는 성남시 야탐역에 있는 같은 빌딩에서 김혜경은 5층 사무실을 썼고 그리고 김현지의 남편 최명수는 7층 사무실을 쓴 바가 있습니다. 네, 같은 건물 내에서 이런 것들도 지금 연결고리를 파고들면은 어떠한 영역에서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파헤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 동부연합 출신인 신건수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었고 현재는 진보당입니다. 여기와 함께 김현지가 반미 활동을 했던
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신건수는 이재명의 비서실에서 일한 바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연결고리들을 찾기 시작하면 계속 연결고리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가 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김현지 등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조회들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때마침 이 화재 때문에 별로무게 다 연결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얼마인지 지금 김현지 같은 경우가 뭐 사업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김현지의 재산 상황은.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포인트가 될 것인데 지금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결국에는 이 정보들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건 국회의원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기에 있는 박사님은 사실 박사님 혼자고요. 여기 있는 저도 혼자인데 국회의원들은 한 명당 10명의 보좌관과 비서관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정보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 한 2-3명만 붙으면 이건 한 30-40명 전문가가 붙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고 정보 요구권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깊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니 탄탄한 논리와 탄탄한 정보를 준비해서 민주당을 지금 압박해라. 이것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고성국 그 TV 애청자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박사님 얼굴이 일단 조금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또 여러분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추석 기간 정치적 상황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겠지만 이 기간만큼이라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항상 국민의힘과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마음 편히 여기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